다음은 목재 펠릿 공장 민간 위탁의 사용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께 질의한 후에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인께서는 목재 펠릿 공장이 민간 위탁입니까? 사용 수익 허가입니까? 예, 지금 내용이 맨 처음에 계약서에는 이제 수탁 관리라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관리 위탁입니다. 잘못 올렸어요. 민간 위탁입니까? 사용 수익 허가입니까? 관리 위탁입니다. 관리 위탁이라는 게 정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겁니까? 예, 관리 위탁도 민간 위탁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관리 위탁하고 민간 위탁은 일단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만 되지 관리 위탁하고 민간 위탁은 구분이 됩니다. 일단 사용 수익 허가입니까? 민간 위탁입니까? 여기에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 수익 허가 개념의 사용 수익 허가는 만남의 광장 같은 어떤 그런 시설 사용을 하고 임대료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임대료를 납부하는 그런 개념이죠. 목재 펠릿 공장은 사용 수익 허가가 아니죠. 예, 사용 수익 허가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재산인데요. 행정재산을 갖다가 사용 목적 외로 만남의 광장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줄 수 있고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기 이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목재 펠릿 공장이 지금 사용 수익 허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용 수익 허가는 아니죠. 네, 사용 수익 허가 개념은 관리 위탁입니다. 그렇죠. 시설 위탁, 그럼 시설 위탁하고 사무 위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시설 위탁만 해당됩니까? 사무는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관리 위탁으로 가지고 시설하고 따로 구분한 건 아니고 모든 것 시설 같이. 사무가 같이 위탁된 거잖아요. 예. 그럼 민간 위탁입니다. 일단은 민간 위탁, 관리 위탁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민간 위탁 속에 관리 위탁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관리 위탁은 별도로 볼 수도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사용 수익 허가는 아니죠. 예, 사용 관리 위탁을 해주면 사용 수익 허가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사용 수익 허가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시설과 사무에 있어서 이제 위탁을 할 때 우리는 공공성이 있으면 위탁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시설만 해서 우리가 민간에서 건물 임대차 개념이면 사용 수익 허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관리 위탁을 주면은 사용 수익 허가를 본다고 저희가 이 공유지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재 펠릿 공장이 사용 수익 허가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위탁에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관리 위탁이죠. 사용 수익은 위탁이죠. 예, 위탁입니다. 예. 만남의 광장처럼 우리가 그냥 건물을 임대해주고 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임대차 개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예. 그러면은 목재 펠릿 공장은 수익형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수익형이라고는 이제 저희들도 맨 처음부터 적자를 봤던 건데요. 수익형보다 일단 저희들 행정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 위탁으로 간 겁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면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수익 사업 여부에 O라고 쳐져 있고 목재 펠릿 공장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수익 사업을 추가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때 더 많은 다른 어떤 펠릿과 관련된 목재와 관련된 어떤 수익을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처음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수익형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군에서 직영으로 약 3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자 운영이 나서 민간 위탁을 결정을 했는데 2014년 12월 달에 펠릿 공장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죠. 예, 민간 위탁 동의안을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셨습니까? 예, 자꾸 민간 위탁이라는데 그것도 이제 그 내용이 좀 그 잘못된 건데요. 지금 그 당시- 이제까지 추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민간 위탁이든 관리 위탁이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지금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수익 허가하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셨습니까? 3년 전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그 제22조에 의해서 그 이제 행정자산 사용료를 계산할 때 시가 표준액이 없는 경우는 증인. 예, 그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했는지 그 법령 근거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민간 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는 관계 법령, 공유재산 물품법이 없었습니다. 무주군 목재 펠릿 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10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렇게 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근거 법령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 법령에 공유재산 물품법은 없었습니다. 이걸 빠뜨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당시에 저도 이제 이 행정사무과서 때문에 깊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거 함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그 3월 달에 예, 3월 달에 제2차 민간 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는 그 네 번째 요거 세 건 근거 법령하고요. 네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추가한다고 이번 2차 민간 위탁 동의안에는 근거 법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가를 하셨는데 1차 그 민간 위탁 동의안에는 근거 법령이 공유재산 물품법은 없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민간 위탁, 관리 위탁을 행정에서 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갖다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이제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증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 형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전문가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민간 위탁이든 관리 위탁이든 추진하면서 사용료 9,968만 9,500원을 산정하셨는데 그 사용료 산정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는
두 개 기관의 감정 기관을 해가지고 평가해갖고 그 평균값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두 개 기관이 뭐예요? 감정 기관이요. 뭘 그 감정하신 거죠? 이제 그 위탁에 따라서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네. 재산에 대한 감정가를 두 개 기관에 해서 평균가액을 정하셨다고 하셨죠? 예. 예. 근데 사용료 민간 위탁을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그 적자나는 갖다가 그 공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부과했다는 거 당시 법에는 그 시가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감정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 그 공모 제한세도 그 감정 평가법인이 감정 평가를 합산하여서 산정한 금액으로 해서 위탁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모 제한서는 다음 문제고요. 예. 우리가 지금 관계법령 무주군 목재 펠릿공장 개별 조례가 있잖아요. 예. 펠릿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 제10조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11조에는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어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거법령은 개별 조례에 의한다고 하시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국제화교육센터는 6억 5천만의 위탁금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산골영화관은 민간 위탁금 3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천만 원. 하수처리장은 대행사업비 현재 35억의 전기요금, 경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로산 휴양림 300억 이상 시설 투자를 해서 수익 사업임에도 원가 분석을 적용해서 산정해서 민간 위탁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왜 펠릿 공장은 민간 위탁, 관리 위탁임에도 사용료 부과를 1억 가까운 금액을 부과를 하셨습니까? 예, 당시에는 아까 업무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우리 산림독주가 쪽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법을 갖다가 아까 재산가에 갖다가 감정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사용료 부과가 법률 규정에 그럼 정의께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공유산미 물품관리법에도 이제 이런 그 법이 잘못됐다고 돼갖고 신설해서 원가 분석 후에 이렇게 임대료를 산정하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됐고 지금은 뭐 어떻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법이 법이 언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2015년도 그 7월 20일경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공유자산및 물품관리법에 이제 원가 분석을 해갖고 이제 그 대부를 임대료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근거 법령에는 공유재산 물품법이 없는데 실제 적용한 거는 공유재산 물품법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물품법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민간 위탁에, 관리 위탁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뭐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법 적용을 갖다가 원가 분석 같은 걸 갖다가 한 후에 써야 되는데 이제 공유자 물품가 민간 위탁 원가 산정은 2012년도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2015년에 자꾸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원가 산정이라는 책을 2012년도 판을 샀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편람 97쪽에도 위탁 비용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지원하여야 함. 원가 분석 산정은 수입 지출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나와 있었는데 왜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라고 그때부터 원가 분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법상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봤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책자 같은 거 2012년도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전에 원가 수지 분석에 의해서 민간 위탁금을 산정을 했잖아요. 무주군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지 않고 위탁에 사용료를 1억 5천씩 적자나는 시설물에 사용료를 1억 가까운 금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 법 적용을 갖다가 원가 분석을 적자나 갖고 했다는데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법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15년도 7월 달에만 법이 신설됐다고 15년도에 7월 달에 법이 개정됐다. 이때부터 원가 분석이 생겼다라고 예. 계속 의회에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지금 그 의원님 그 자료에 의한다면 그 당시 저희들이 계약한 게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됐습니다. 더 확실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원가 분석이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 5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2010년도 2월 4일 날 개정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비의 차액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걸 지금 모르셨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예,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답변을 맞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의원님 자료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공익재산법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계속 3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도 이 법률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지를 않은 거예요.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2013년도 이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이것도 보지 않으신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미처 못 봤습니다. 계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 수탁료를 산출할 때 수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등을 포함한 원가를 산출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입장료, 이용료, 사용 수익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기타 예상 수입액, 지출은 수탁재산의 수리 또한 보수한 경우 비용 등 수탁자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수지 분석을 해서 원가 산출을 하게 하는 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것이 기준에 있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있던 이 기준을 2015년도에 7월 달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옮겨간 겁니다. 법에 반영이 된 거죠. 기준에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준도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 기준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설명하실 때 2015년 7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계약 이후에 생긴 거다. 원가 분석이. 이렇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3년 동안 줄기차게.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제가 미처 이제 현재 제가 바뀐 것만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바뀐 것만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이유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당초 이제 공유재산법에 있었는데 후에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유에서 물품관리법만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이 기준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거기에 시행령에 있는 기준입니다. 행자부 장관이 정한 기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에요. 관리법에 따른 기준이라고요. 기준은 보시지도 않고 법에 나타난 2015년도에 개정된 부분만 보시고 2015년도에는 이 기준이 법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미 기준이 돼서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원가 분석해서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군 행정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을 대신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비는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원가 분석 통해서 만약에 적자가 된다고 보존해야 줘야 될 봅니다. 잘못 적용된 게 확실하게 맞는 거죠. 이제 그 당시 그 지금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 당시 그 현재 그런 게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인께서도 이제 그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동안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그 행정의 그 직원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 들여다 보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오실 때까지. 예, 그런 그 공장이 있다는 거 알고만 있었지 이렇게 상세하게 저 직행 갈 때는 제가 있었는데 위탁 그러면서 관리탁으로는 몰랐습니다. 직원들 얘기만 듣고 똑같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된 걸로만 적용해서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죠. 예. 그리고 그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의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해서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일반 재산을 말합니다. 행정 재산이 아니고. 도에서도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펠릿 공장이 행정 재산입니까? 일반 재산입니까? 예, 행정재산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도의 질의 답변. 예. 그러면서 또 도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그 이제 질의할 때 행정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를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에 같은 법 시행령 31조 일반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무주군에서는 이 답변만 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가 어떤 건지 찾아보셔야죠. 그건 일반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에 적용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사용료 30% 감면 그리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나마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했던 노력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해결될 수가 없이 지금까지 지속이 된 겁니다. 2014년 10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민선 6기 공공시설물 적자 해소 방안 민선 6기에 이제 이걸 추진을 했었어요. 시설물 적자 해소에 우리가 너무 매몰된 결과가 아닌가. 예, 다시 한번 말씀해. 2014년도에 민선 6기에서 공공시설물 적자 해소 방안을 추진했었다고요. 네.
잘 모르시나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시설물 적자 해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었던 거 아닌가. 원칙도 찾아보지도 않고 규정도 찾아보지도 않고. (1억 5천의) 적자 시설물을 사용료를 약 1억을 부과했습니다. 예. 그럼 군에서는 2억 5천의 세입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까? 예, 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행정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행정 수익도 창출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제 적자를 대한 보전도 해줘야 되고 국민을 그럼에도 상대죠. 불구하고 이제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예, 그럼 계약에 따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법 위에 있습니까? 일단 적용하는 법이 다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계약은 또 계약대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법은 이제 그 당시 운영을 좀 미숙해가지고 못해 좀 더 계약은 계약대로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입찰 공고문, 제안서, 계약서 네. 세 가지 다의 사용료 금액에 대한 표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 그 감정 예. 그 평가만 사용료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감정은 미리 해놨었습니다. 예. 평가는. 그냥 평균 가격으로 감정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무엇에 대한 감정 평가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건지 시설 투자에 대한 건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6일 계약서를 체결하셨어요. 그죠? 예, 공모에 의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었잖아요. 예, 예. 계약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차순위로 가는 거죠. 예. 근데 협약이 된 거예요. 일단 계약이. 그죠? 그 계약서 7조에 펠릿 가격 차액과 배송비 차액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원료 공급을 한다. 소모성 물품의 기계 설비의 노후화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공장의 효율화 사업 등 국비 확보를 약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서 보셨죠? 예, 예.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도 산림청 공모에서 그 효율화 사업이 탈락이 됐어요. 그 당시에. 왜? 지경시의 성과가 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탈락을 했는데 탈락을 하고 나서 군에서는 이렇게 국비 확보를 약정을 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탁업자가 움직였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잘 모르시니까. 증인. 예. 저 여기 온 지 얼마 되셨죠? 예, 한 2개월 정도 갖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조력을 받으시고요. 조력도 잘 안 되면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소신도 좀 가지시고요. 계약서에 약정한 것들을 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11조 대부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부료의 산정은 매년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재산정한다. 3항 공장의 가동을 불가피하게 중지할 때는 대부료를 일일 산정해서 제외한다. 4항 대부료가 공장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의 경영 상태 등을 검토하여 납부 방법, 납부 금액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한다고 했는데요. 그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수탁업자하고 무주군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공유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절해 나가자는 것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체결을 한 거죠. 예, 네.
군에서 6개월 운영해보고 재선정하자는 또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서 외에.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에 들어가기 전 2015년 7월 24일 인수인계 기간에 6개월 운영하고 경영 상태 판단 후에 재협의에 동의한다라는 그 수탁업자의 공문을 시작으로 지금 3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사용료 등 공장 상황에 대해서 공문 발송했습니다. 수탁업자가. 맞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10여 차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한 7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년 감정에서 재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예. 계약 당시에 6개월 후에 경영 상태를 판단하고 다시 재협의하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6개월을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 공문이 왔었습니다. 당시에는 6개월 경영 판단 협의 조정하자 해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군에서 해서 수탁업자가 그럼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죠. 예.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대 좀 해주세요. 다음 사진. 공장 운영 5개월 차 2015년 12월 29일 보도 자료입니다. 지역사회 활동도 준비하고 이렇게 공장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거죠. 예.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수탁업자는 공장의 과도기 3년 동안 채무자, 신용불량자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무주에 들어온 분들은 도저히 무주에서 답이 안 나온다고 무주를 떠났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원목을 사야 공장 가동을 하는데 군에서는 체납자라서 가격 차액 지원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체납자 벽에도 가격 차액 지원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못한 체납이 있어서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차액 지원 같은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대로.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판결하는데 재판에서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인데도 수탁업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생각하면 행정에서는 그만이죠. 행정하고 민하고 충돌이 됐을 때 항상 민은 을입니다. 행정은 받아야 할 것은 연체 이자를 다 붙이면서 받으려고 하죠. 줄 것은 아무리 늦어도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1억 5천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 행정은 그 어떤 본연의 목적, 펠릿 공장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영할 때의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게 목표가 됐어야죠. 그죠? 예. 한꺼번에 어떤 그 사용료를 1억 가까이 부과하면서 어떤 시설물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잘못 설정된 방향입니다.
그죠? 네, 저희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 이제 와서 봤지만은 이제 30%도 감면했고 또 전액도 감면하려고 또 저희들한테 의회 동의도 구했었고 그 자체도 네. 노력이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바람에 해결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것으로.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에 그 노력을 해갖고 잘못된 걸 아는 순간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공공성의 기반 위에서 손익분기점의 기반을 다져서 성공한 기업이 되도록 해주는 게 우리 위수탁 계약의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사회적 가치, 요즘 그러잖아요. 일자리,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소기업인들, 불황. 본위원회 결론은 수탁업자가 결코 체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맨 처음부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단추가 맨 처음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한 그 기업인이 체납자까지 물렸던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한 노력을 했습니다. 30% 감면하고 전액 감면도 요청하고 또 원가 분석 통해서 연 한 4,300만 원 돈을 갖다가 이제 지급해야 되는 가대 결론까지 났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첫 위탁을 주기 전에 원가 분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 업무가 미숙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한 건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3년간 지원받지 못한 민간 위탁금, 이미 납부한 사용료, 가동하지 못한 일수, 그리고 3년간의 정신적, 현실적인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네, 그냥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다 이제 사전 감사 컨설팅도 받고, 또 원가 분석도 했고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현재까지 왔지만은 그동안에 저희들도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우리 공무원이지만은 하여튼 그 기업인한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군에서는 안타깝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 3년간의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 현실적인 고통, 이것은 어찌 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 이루어온기 때문에 의회도 동의도 구하고 컨설팅도 받았지만은 이 결과가 현재는 답보 상태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행감장에 오시기 직전에 예. 그러한 게 2015년 법 개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오셔서 아신 예, 거잖아요. 예. 아니 2015년도 법 개정됐다는 것만 알고 계속 있죠.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그 도예 컨설팅을 할 때도 보면은 행정의 입장만 행정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확인하기 위한 그 어떤 컨설팅이었어요. 네, 지금 내용 자료 갖고 계시면라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업체 의견을 갖다 그대로 내용 썼습니다.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에서도 판단을 잘못했고, 근데 왜 그것을 도에다가 컨설팅을 또 해야 됐었는지 그냥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저는 컨설팅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도 컨설팅 해가지고 원가 분석도 해갖고 그렇게 돈 주라고까지 하고 우리가 성의 같은 교체할 때 또 그런 이제 기간을 산정해서 감경해 준다는 것 갖다가 이제 컨설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지금 처리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군수님께 부군수님, 국장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시고 진단을 하시고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점에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또 전체적으로 다시 뒤다보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펠릿 공장에 관해서 정인께 질의는 마치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참고인께 질의하기 전에 참고인께 한 가지만 공지 좀 드릴게요.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요. 지방자치법 잠깐만요. 41조 사항과 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참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 요청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름과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수목일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김창수 대표입니다. 네, 참고인 출석 요청 규정대로 3일 전에 질의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가능하면 보내드린 질의 내용 범위 안에서 질의하겠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추가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 7월 무주군과 목재 펠릿 공장 미수탁 계약 체결 당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적자 운영 중이었다는 걸 아시면서도 연간 사용료 9,968만 9,5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무주군에서 직영을 할 때도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매년 적자가 났다는 것은 관심 있는 업자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계약 응찰을 하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 대체 사업으로 병행을 하면서 이 적자를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응찰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계약을 했던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군의 요구사항이 협의가 됐을 때 계약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간에서 얘기하는 계약이 우선 되었으니까 계약을 유지해라는 요구사항이 있기도 하고 지적이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군하고의 계약 협의 당시에 분명히 경영 상태를 감안해서 조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정하기로 한다라는 것들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처음에 부과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개선될 수 있겠다. 약속이 지켜지면 가능하겠다라는 전제하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년 해마다 분기마다 공장의 지출입 상황이며 적자 상황이며 하는 것들은 수없이 확인하고 체크해 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영 상태를 감안한 수준으로 대불의 사용료 조정이 안 돼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용료 문제 제기와 사용료 조정에 대한 요청은 그럼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과다하다라는 제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 사항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고 제가 운영한 지 3개월이 지나서부터 바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가동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원가 대비 판매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수기인 겨울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가동한 지 3개월 차 지나서부터 제가 그 대불호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6개월 운영하고 재산정하자라는 것도 군에서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신 거죠? 그 자체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공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게 3개월이랑 6개월이 되기 전에 3개월 때부터 이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협의를 하신 건데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계약 체결을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공장의 상황은 이제 설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 공장에 와 보셔서 다 알겠지만 기계라고 하는 게 이제 등치들이 워낙에 큰 설비들이어서 외형상으로 드러난 설비들의 문제는 군에서 이제 처음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기계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건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난 3년 전에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비 내부의 문제는 점검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극단적인 예로 제가 비근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성형기를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성형기는 겉모습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건데 1년차 넘었을 때 성형기 축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휘어져 있는 원인은 기계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외형상으로 망치로 두들기고 오한마로 두들기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수준이었었고 제가 공장 가동을 해보니까 지름이 15cm가 넘는 철로 되어 있는 축입니다. 중심축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었고 임시방편으로 그걸 분해를 해서 깎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상으로는 문제는 없었는데 설비의 내부적인 부분들이 가동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많았고 극단적으로 작년 12월 성형기 가동 중지의 상태라든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공장 가동이 300일을 넘는다라든지 하는 현상들이 그런 피로도가 쌓이면서 계속 드러났던 문제점입니다. 그 공장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공장 설비에 대한 설계도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받지 못했고 향후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가동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럼 이런 공장 상황은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예, 기계라고 하는 게 이제 성형 펠릿이라고 하는 게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지는 기계라서 이제 열을 받고 가동 연한이 되면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가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무주 펠릿 공장이 국내의 다른 펠릿 공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국에 약 21군데 펠릿 공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산림조합하고 같이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신형하고 계명목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무주 펠릿 공장이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목재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제재 사업의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펠릿을 생산합니다. 흔히들 이제 계명목재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계명목재는 원래 펠릿 사업을 하던 사업장이 아니고 제재업을 하던 사업장입니다. 계명목재가 어디 있는 거죠? 저기 인근에 산청? 예, 아닙니다. 저기 거창입니까? 예, 거창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제재업을 하시던 분인데 펠릿에 관심이 있으셔서 자기가 목재 부산물, 즉 톱밥이나 제재 톱밥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펠릿을 생산할 목적으로 펠릿 설비를 도입을 해서 펠릿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펠릿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제재업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재활용하는 수준으로 펠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산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서 목재 제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럼 무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네요? 천양지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펠릿 2톤을 만드는데 1톤을 만드는데 목재 2톤이 필요하고요. 시세로 사는 가격이 8만 원에서 8만 3천 원입니다. 톤당. 그러면 1톤 만드는데 16만 4천 원 정도가 원목 값입니다. 근데 지금 제재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기 거창에 있는
계명목재나 다른 산림조합의 경우에 보통 7만 원 정도 2톤 생산하는데 원가 수준으로 원목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또 운영을 하시면서 펠릿의 품질이나 공급량 부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형기의 문제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작년 동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3일 날 성형기가 서버렸고요. 성형기를 제조한 중국 무양사에다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은 무양사의 도움 그 회신 같은 경우는 구정이 지나고 나서 기술자를 확인해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가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사실 누비고 돌아다녔고 임시 방편으로 성형기를 가동을 해봤는데 저희 펠릿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 가동을 할 경우에 생산되는 양이 하루에 평균 10톤에서 12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근데 성형기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3시, 4시까지 돌리면서도 하루 종일 돌려도 하루에 생산되는 게 5톤, 6톤이었습니다.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되고 부족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 산천끌을 사다가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펠릿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펠릿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좋은 품질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판매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2톤을 사실 분한테 1톤만 가져가시라고 하소연을 하고 10포대 사러 오시는 분한테 5포대만 사러 가시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 불평, 불만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고 있을 수는 있었는데 우리가 제조하는 그 1등급 그 펠릿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와서 판매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산청 산림조합도 똑같은 가정용 그래요?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품질이 안 좋았네요. 그죠? 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펠릿 제품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압니다. 그동안 적자 운영에 허덕이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자구책을 강구하신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자구책을 펠릿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차 지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펠릿 사업으로만으로는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저희 펠릿 공장에서 연간 매출이 3억 6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로 판매되는 펠릿 2,200톤을 잡으면 3억 6천인데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며 고정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원료비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공장 가동 전기세를 포함해서 그런 유지 비용이거든요. 적자가 나는 건 뻔한 상황이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나무를 관련된 것들은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톱밥을 판매한다라든지 축산용 톱밥을 제가 건조를 해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두고 있는 이제 GS 칼텍스의 연간 1,000톤 정도 톱밥을 납품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고 자구책을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됐는데 사용료만 체납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무가 많이 개인적으로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계약 파기를 하지 않고 운영했던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주를 내려올 때는 바이오매스 그리고 펠릿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거를 다 가지고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단 1, 2년 만에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고 해보는 과정에서 과도기가 생길 수 있고 그걸 넘어서면 성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같이 내려왔던 친구 2명은 공장 가동 6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만류를 했습니다. 제발 손을 떼라고.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생각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펠릿에 대한 전망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적자 운영을 개선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펠릿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걸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펠릿은 품질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무주 군민들이 사용하시는 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1등급 펠릿인데요. 1등급 펠릿은 난방용이나 또는 그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난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용에 불편함이 다소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연료가 가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피가 있고 재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갈수록 이제 도시가스나 그런 에너지로 대체되는 과정이 있어서 1등급이 꼭 비전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무주 관내에서 사용하시는 펠릿 사용 농가들을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에너지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부분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름을 뗄 것이요, 가스를 뗄 것인데 단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고 펠릿을 사용하는 세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1등급 펠릿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펠릿 공장이 유지되려면 1등급 펠릿이 아닌 산업용 펠릿으로 전환을 해서 생산을 병행하는 게 맞고 제가 정답은 아닌데 이제 다른 톱밥이 됐든 관련 목재 사업을 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펠릿 공장에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직영할 때부터 뭐 지금 현재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시설을 하셨잖아요. 태양광 시설하고 전기료가 좀 많이 절감이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인데 어느 저기 펠릿을 사러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공장의 하소연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받아치듯이 하시는 말씀이 연간 뭐 12억을 지원받았다, 3년 동안 12억이다, 18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했습니다. 수목일을 운영하는 수목일에 12억, 18억을 지원한 게 아니고 무주의 자산인 설비를 고치고 효율화를 시키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소문이라고 하는 게 나쁜 소문은 빨리 나게 돼 있어서 오히려 그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설비업자의 말을 따르면 한 달에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 40에서 50만 원 정도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산업용 설비 850kW를 쓰고 있는데요.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850으로 할 때 저희가 월 45만 원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50kW가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 용량이 900kW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비용이 월 35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세 40에서 50만 원 정도 효과를 봤다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3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걸 환산을 해보면 월 전기가 조금 생산되는 경우에는 5만 원, 많이 되면 10만 원 정도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요. 8월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90, 11월 3개월이면 지금까지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뭐 태양광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효과는 많이 없는 거네요. 또 안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거기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이제 군의 수탁 운영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사용료 30%를 감면했잖아요. 그래서 6,978만 2,650원이 됐는데 사용료는 지금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 사용료에 대한 대책은 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올해 3월부터 계속 의견 제시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제가 체납한 거는 사실이겠죠. 근데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려왔던 가동 중지일이든 그다음에 저희가 성형이 고장이 됐었던 그런 것들, 대불의 과다한 문제점, 가산금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월납이 됐든 분납이 됐든 납부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지난 3월부터 해왔고요. 그런 저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조정되는 시간이 1년에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펠릿 사업 자체만으로는 사업성이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3년 4년을 공들여 왔던 GS 칼텍스 톱밥 납품 건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업자들이 GS 칼텍스에 납품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업이었었고 그걸 어렵게 3년 동안 끌고 와서 이제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배지 톱밥도 단순히 톱밥 설비 갖다 놓고 갈아서 톱밥 만들면 배지 공장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보다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톱밥 배지 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기술이나 설비에 관한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는 기간이었고 그런 대체 사업들이 향후에 수익을 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납이나 그런 것들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계약이 7월 30일로 종료가 됐는데 이제 연장을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 5개월을 하면서 그 군에서는 제안했던 내용은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위탁지원금 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위탁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5개월치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었고 저도 사업에 대한 미련 또는 확신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펠릿 공장을 가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이 7월 30일 이후부터 또는 8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펠릿 공장이 적자를 면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겨울 동절기 시작하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원료 구입하고 해와서 펠릿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오고 있고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월 300만 원 정도 남짓하는 거 12월까지 1,800여만 원의 위탁 지원금 그게 다였었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질의는 다 끝난데요. 뭐 특별히 이제 수탁업자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내려오면서 지금 제가 남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실패한 사업가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의회에 온 게 3번째인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하소연을 하고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드리는 시간밖에 안 돼서 저 자신도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근데 떠나야 될지 또는 기회가 주어져서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힘든 시기는 사실은 힘들고 제가 멘탈이 무너졌다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기는 지난 9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제가 정말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주변에서 수없이 제기되는 헐뜯는다고 해야 되는지 흑색 선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고 저를 힘들게 해버렸고 내가 과연 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이걸 해야 되는지 라는 후회와 좌절을 처음 맛본 게 지금 올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제가 될지 또는 누가 될지 펠릿 공장은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피땀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하면 본전이고 공급 못하면 손가락질 달하고 군청에 민원전화 들어오면 민원전화 감당해야 되고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힘들게 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한번 손 내밀어 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저도 무주 군민입니다. 무주에 사는 동안은 무주 군민들이고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좀 더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는 행정이 되고 의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평이고 공정하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하더라도 먼저 손 내밀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서로 왈가왈부해지는 시간이 오기 전에 좀 따뜻거려 주시는 행정과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그 호두 농가 그 피해 조사 사례하고요. 예. 예. 이제 지금 펠릿 공장 사례를 보면 그 우리 행정, 공무원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국민을 그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회생불능으로 가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여러 가지 그 산림 녹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현안들이 많아서 해결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